김경환의 미치겠을.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대외활동편 Q&A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질문을 실제로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나씩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대학교 때 사용하는 모든 대외활동이든 취업자소서든 최근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취업자소서 쓰면 2, 3년 이내의 경력이나 활동을 서술하라고 하는 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거를 써도 된다. 단 그거는 20살 초반 때 대외활동할 때는 고등학교 때 학생의 경험이나 봉사활동 경험이나 다양하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20대 중반쯤 돼서 새롭게 대외활동을 지원하거나 또는 취업을 해야 할 때는 웬만하면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지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너무 생각하고 대외활동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소서를 생각하며 대외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쓸 대외활동 거리는 사실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자소서 꿀팁을 살짝 언급하면서 넘어갈게요. 나의 꾸준한 계획성을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16개국 세계 일주를 계획 짜서 1년 동안 떠났습니다. 이런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을 써야만 내 자소서가 먹힌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철저한 그 계획성을 이 사람은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실행했고 그걸 끝나고 무엇을 느꼈고의 그 논리성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학생활 동안 무단횡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의 스토리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철저한 계획성에 있어서. 이게 일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안 뽑힐 거다, 영양가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이냐, 어떠한 문장으로 나를 보여줄 것이냐로 고민해야지, 대단한 경험들을 서술한다고 다 붙는다면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스트레이트로 취업이 잘 돼야겠죠? 꼭 그런 것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외활동의 경험수는 저는 1년에 하나 정도로 따져서 보통 한 3, 4개 정도를 하면 부족함은 없을 거다. 이 자소서의 재료로서 부족함은 없을 거다. 다만 내가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저는 한 2, 3개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재밌다, 대외활동 개꿀잼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10개, 15개 해도 본인 대학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엔 E보다 I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순위별로 MBTI를 보면 I인 분이 제일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더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I와 E가 사실 이게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향의 차이고, I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혼자 있어도 에너지를 막 얻을 수 있는 차이죠. E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단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외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나서서 남들 앞에서 내가 다 할게, 해볼게, 해보자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어디 가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야, 해보자, 야, 계획 짜, 가자, 해보자. 전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거 해볼까? 저거 재밌겠다 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결국 사회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E와 I에서 내향적인 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나서서 리드하고 막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불편하다면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꽁냥꽁냥 잘해서 뭔가 나만의 어떤 이 기록을 쌓아볼까? 아니면 어떤 소규모 어떤 안에 있는 파트 팀 안에서 내가 이런 걸 해보자고 그냥 작게 프로젝트는 말해볼까? 이런 역할을 찾아서 본인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내느냐 의 문제지, 내가 내향적인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 상관없이 대활동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사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정말 잘했다 싶은 대외 활동이 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명을 공개해도 되나? 뭐 광고를 협찬받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그 S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드림 클래스라고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방과후 학교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대학생들이 가서 시급이 32,000원, 37,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대학생들 하기엔 정말 꿀 대외 활동이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캠프, 그래서 3주 동안 합숙 캠프 하는 걸 했는데 학생이 그때 당시 한 300명 정도가 입소하고 대학생 강사가 80명이 입소하는 캠프를 저는 운영하는 진행 강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14년도 여름, 15년도 여름 두 번 했었는데 3주가 끝나면 일단 금융치료가 엄청납니다. 예, 그때 3주 딱 끝나면 250만 원을 줬었고 그 3주 동안 기숙사 생활과 공부를 저희가 총괄 운영하면서 공부 학습 지원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고 스포츠 체험이나 문화 체험하는 날들도 인솔에서 버스 타고 타 지역 가서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상담이나 이런 것들 민원도 저희가 본부에서 받고 실제로 대학생들끼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에서 직원들이 4-5명 파견와서 대학생 10명, 직원 5명이 본부에서 본부 운영본부가 되고 대학생 80명 강사와 300명 학생들이 매칭돼서 반이 이루어져서 운영하는 캠프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고 대학생 선생님들하고 노는 재미가 정말 재밌었고 청소년들한테 약간 팬덤 형성돼가지고 중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진행팀 강사분들이 막 연예인처럼 막 나는 저 쌤 팬이야 저 쌤 팬이야 하면서 그럼 과묵한 척 좀 해주고 막 그랬던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대외 활동은 H사 국내 H 대기업에서 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피무브라고. 제가 그거를 2015년도 1월에 미얀마로 파견을 갔다 왔는데 11박 12일 갔다 오는데 파견은 11박 12일인데 가기 전 한 달, 갔다 와서 한 달은 거의 꿈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한 3달을 그 해피무브에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 사람 우리 팀원도 너무 좋고요. 그 추억을 먹고 살면서 한 석 달은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냐? No. 해피무브 갔다 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 이야기입니다. 3달은 꿈속을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여파가 보통 1년까지 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20명 가까운 팀원들이 그 매달 모이고 막 매주 모이고 난리 납니다. 최근에 저도 저희 팀원들 소수로 한번 얼굴 보고 왔거든요. 벌써 8년이 지났는데 막내가 28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20살이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대외 활동은 지금까지도 연이 닿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서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대활동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대활동 담당자분들 중에 섭섭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 안 해서 제가 대활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걸 2가지 뽑으라면 딱 이 2개인 것 같아요. 네. 대외 활동을 그냥 단순히 스펙이나 어떤 친구를 만나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성을 만나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언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정말 이상한 사람은 완전 극소수예요. 웬만하면 다 뭔가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성을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대표를 하거나 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류가 보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우리 축구 월드컵 좋아하시는 분들 문어 점쟁이 아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슬쩍 가서 귓속말 합니다. 야, 쟤 둘이 잘 봐라. 한 달 있다 무조건 만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말도 안 돼. 쟤들이 어떻게 한 달 뒤에 딱 연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잘 맞춰가지고 한때 유명했어요. 잘 될 것 같은 사람 둘 찍어서 쟤들 연애할 것 같다 하면 열에 9은 연애했습니다. 근데 그 기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초반에 잘 맞는 딱 남녀 쌍이 하나 또 꼭 나옵니다. 예, 친구처럼 지내거나 오빠 동생 지내거나 누나 동생 지내거나 초반에 바짝 친해지는 애들이 꼭 있어요. 얘들이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한 번, 2번 생겼다. 그것도 심지어 여기 모임에 와서도 계속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거의 저는 한 80% 이상 이미 한 달 후 시작된다 라고 보통 각을 잡거든요. 근데 그 기류라는 게 참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고, 물론 저도 대외 활동하면서 연애를 해본 적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를 좋다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밀어낸 게 유명해진 사건도 있었어요. 예, 약간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약간 저한테 살짝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끼를 부리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고이 들고 그 구석에 앉혀놓고 그 피곤하면 자라.
해놓고 덮어서 와서 주변 남자애들이 오 하고 했던 레전드 썰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지가 흥선 대원군이었어가지고 예, 약간 그 보수의 끝판왕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또 한번 이렇게 밀어내고 거절했던 경험들도 있고 진짜 대외 활동하면서 쌓였던 추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완전 비방용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약간 텐션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 할 때 그때 한 번씩 썰들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외 활동에 대한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